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레테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 주말에 맞은 백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는 계속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님들은 잘 지내시는지요? 추워진 만큼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면 먼저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막힘없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말을 잘하시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듣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말 속에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알차고 유익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와 속내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읽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이 채 결론을 내리기 전에 꼬리를 자르고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든 말든 본인의 관심사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금세 피곤해지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듣는 사람이 집중하고 내 말에 공감하고 빠져들게 하려면 먼저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 하게 마련이니까요. 저도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곱씹어 보기도 하면서 오늘 내가 쏟아낸 말들 중에 불필요한 말이나 버려야 할 말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을 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도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이유 때문에 말은 그 무엇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과 내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고 보니 표현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한번 쏟아낸 말을 다시 담아 놓을 수 없으니까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의미를 오해 없이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다시 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안에 말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말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자 김윤나님은 말마음연구소 소장님이시고 SK, LG, 삼성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개인 코칭을 해온 코칭 심리학자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에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면
말을 잘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고 나오는데 그 말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많이 달라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릇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내 말 속에 내가 산다. 말은 그 사람을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인데 내 말 속에는 어떤 내가 살고 있는지 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 내 말은 달라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 없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내 마음의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의 대물림 끊기. 내가 자라난 환경은 언어가 되고 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늘 걱정하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담아내는 원인이 될 것이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데 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떤 말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말 속에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라는 따뜻함이 없었기에 그 텅 빈 공간에 오해라는 불씨가 생겨나고 그 불씨를 덮어둔 채 다른 말로 불편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상한 마음을 안게 되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친구는 위로해달라는 말 대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저는 제가 느낀 것들을 건넸습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친구는 위로받고 싶어 했고 저는 친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게 이 친구를 위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했던 터라 진솔하게 말해야겠다는 그때 당시에는 나름 깊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한 채 각자가 가진 공식에 서로를 대입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우정 때문이라도 절대 말 때문에 오해는 없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만 가지고 있어서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정으로 포장된 제 말은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받은 친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제 말은 친구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었고 되돌아온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에도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주고받는 모든 말에 걸림돌이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서로가 지쳐버린 어느 날부터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늘 불편함을 덜어내지는 못한 채 이렇게 나이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말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입니다. 이 책은 말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말이 쉽게 흘러 넘칩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 큰 말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입니다. 말그릇을 키우려면 습관이 되어버린 말을 버리고 다른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범한 오류는 친구의 말을 그냥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입니다. 사실 듣기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듣는 것입니다. 감정 듣기는 진짜 감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듣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따라 울지 않고 미안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성급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듣기 기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그 친구와 멀어지는 일은 없었겠죠.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격려하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묶어 놓았던 말, 상처를 입은 마음이 다독이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채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감정을 분리하고 털어버려야 하는 과정을 건너뛰어버린 채 어른이 되었다면 여전히 내면이 그곳에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그릇에 담겨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꺼내보고 햇볕에 말리고 아직 꺼내보기 힘든 기억은 잠시 쉬게 놔두면서 천천히 자신과 만나고 그렇게 마주하고 나면 마음과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상처는 말에 가시를 달게 합니다. 깊이 박혀있는 상처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상처의 치유는 나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도 마음의 생각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진실이고 사랑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따라 자란다고 합니다. 그릇이 커지고 그 넓어진 그릇에 사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을 담아낸 말, 이해를 더하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 죽어있던 마음을 살리고 슬픔을 걷어내고 미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시작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라는 표현의 도구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말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도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말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진실과 사랑을 또 이해를 가득 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말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를 건네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사연 보내주신 너무 소중한 유치님이 계신데 또 늦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사연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빨리 끝내려고 청취자 사연을 이렇게 또 다음으로 미루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였습니다.